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주제는 우리 노년의 삶에서 무척 중요하지만 때로는 말하기 어려운 혼자 사는 삶과 정신 건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가을 햇살처럼 우리의 마음도 때로는 환하게, 때로는 어둡게 변하기 마련이지요. 제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15년째 혼자 살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텅 빈 집안이 너무 서럽다고 하셨지요. 팝상 앞에 혼자 앉는 것, 잠자리에 혼자 누우면 찾아오는 적막감, 이야기 나눌 사람이 없는 저녁 시간들. 그런데 어머니가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혼자 산다는 건 외롭기도 하지만 내 마음을 들여다볼 시간이 많아진다는 뜻이기도 하더라. 오늘은 이 혼자 사는 시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특히 최근 발표된 우리나라와 독일의 공동 연구에서 밝혀진 중요한 사실을 바탕으로요. 최근 숭실대학교, 성균관대학교, 그리고 독일 샤리테 의과대학 연구진이 376만 명의 우리나라 성인을 대상으로 오랜 기간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2009년부터 2021년까지 무려 12년 동안 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를 분석한 대규모 연구지요. 그 결과 혼자 사는 성인분들이 여럿이 함께 사는 분들보다 정신건강에 더 취약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연구 결과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울증과 불안을 함께 가지고 있으면서 혼자 사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자살 위험이 5배 이상 높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558%나 증가한 것이지요. 우울증만 있는 경우에도 290%, 불안만 있는 경우에도 90%나 높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울증이나 불안 같은 정신건강 문제가 없더라도 그저 혼자 산다는 이유만으로도 자살 위험이 44% 높게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특히 40대부터 74세까지의 중년층과 남성분들에게서 이런 위험이 더 두드러졌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학술지에 실렸으니 꽤 신뢰할 만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통계 수치에 너무 놀라거나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우리가 혼자 사는 생활에서 정신 건강을 더욱 챙겨야 한다는 신호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제 이웃에 70세가 넘으신 김할아버지가 계십니다. 아내를 일찍 여의고 자녀들도 모두 멀리 살아 10년 넘게 혼자 지내고 계시죠. 처음에는 무척 힘들어 하셨습니다. 텔레비전만 보며 하루 종일 방 안에만 계시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마을 정자에 나와 바둑을 두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서툴게 말을 건네던 할아버지가 이제는 동네 사람들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봅니다. 할아버지가 제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도 마음만은 혼자여서는 안 된다네. 마음은 늘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건강해진다네.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혼자 산다는 것은 외롭고 힘든 일일 수 있지만 그 외로움을 어떻게 관리하고 극복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질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배우자를 떠나보내고 혼자 계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자녀들이 독립하면서 빈둥지 시기를 겪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평생 혼자 살아오신 분들도 계시겠지요. 어떤 이유에서든 혼자 사는 시간은 우리 모두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을 어떻게 건강하게 보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외로움에 지치지 않고 우울함에 빠지지 않으며 불안한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를 위한, 그리고 특히 혼자 살아가는 시간을 보내고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한 따뜻한 동행의 시간입니다. 마치 따뜻한 보온병에 차를 담아 이웃과 함께 나누듯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혼자 사는 것이 때로는 외롭고 쓸쓸할 수 있지만 그 속에서도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앞으로 함께 나눌 이야기들을 통해 여러분이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정신건강 관리법과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는 방법들에 대해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하루는 어떻게 흘러가나요?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맞이하는 새벽. 공기 혼자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 이웃과 나누는 짧은 인사.
이 모든 순간이 여러분의 마음을 돌보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알고 지내는 박할머니는 80이 넘으셨는데도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 한 바퀴를 도신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물었더니 걸으면서 만나는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는 게 하루의 행복이라고 하시더군요. 혼자 사시지만 결코 외롭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작은 일상의 습관이 우리의 정신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오늘부터 우리 함께 혼자 살아도 마음은 풍요롭게 채우는 방법을 찾아보는 여정을 시작해 볼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혼자 살면서도 정신 건강을 지키는 실질적인 방법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일상입니다. 사실 우리가 직장에 다닐 때는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게 당연했지만 은퇴 후에는 이 생활 리듬이 흐트러지기 쉽습니다. 특히 혼자 살면 더욱 그렇죠. 뭐 누가 알아주나?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고요. 제 친구 정 선생님은 퇴직 후 처음 1년을 방황의 시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야 할 이유도 하루를 계획적으로 보내야 할 필요도 없어진 것 같았대요. 그러다 우울증 초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잠은 오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기 싫고. 그런데 어느 날 옛 직장 동료가 찾아와 함께 아침 산책을 하자고 제안했대요. 처음엔 마지못해 나갔는데 이게 삶의 전환점이 되었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7시에 동네 공원에서 만나 1시간 걷고 간단히 아침을 먹고 헤어지는 일상이 시작된 거죠. 그러면서 다시 규칙적인 생활이 자리 잡기 시작했답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생겼고 밤에는 피곤해서 일찍 잠들게 되었으며 햇빛을 매일 쬐니 기분도 나아졌다고 해요.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식사하고 외출하고 잠자리에 드는 규칙적인 일상이 우울함을 막아주는 첫 번째 방패가 됩니다. 꼭 누군가와 약속이 있어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아침 8시에는 베란다 화분에 물을 주겠다라는 작은 약속부터 시작해 보세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의미 있는 활동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늘 무언가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직장인으로서, 부모로서, 배우자로서. 그런데 나이가 들고 혼자 살게 되면 이런 역할들이 하나둘 사라지게 됩니다. 그럼 내가 왜 존재하는지,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지 의문이 들기도 하지요. 68세 이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남편과 사별하고 자녀들도 모두 독립하면서 갑자기 텅 빈 집에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텔레비전 보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다고 해요. 그러다 우연히 동네 도서관에서 동화 읽어주는 할머니 모집 공고를 보게 되었죠. 처음엔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지원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 이 할머니는 동네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줍니다. 아이들은 할머니를 동화 할머니라고 부르며 기다린답니다. 할머니는 말씀하셨어요. 내가 필요한 곳이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수요일만 기다리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가 필요한 곳이 분명히 있습니다. 동네 장독대 간장 담그는 비법을 알려주는 것도 좋고 손주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도 좋습니다.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유튜브에서 여러분의 인생 경험을 나누는 것도 의미 있는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작은 성취감을 매일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성취감은 우울증을 막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취감이 꼭 대단한 것이어야 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알고 지내는 72세 박 할아버지는 매일 일기를 쓰십니다. 특별한 일이 없어도 그날 본 하늘의 색깔, 시장에서 만난 사람들, 텔레비전에서 본 프로그램에 대한 생각들을 적으신대요. 처음에는 그냥 시간 때우기로 시작했는데 어느새 3년이 지나 10권의 일기장이 채워졌습니다. 할아버지는 가끔 예전 일기를 꺼내 읽으며 내가 이런 생각도 했었구나 하고 웃으신답니다. 이렇게 작은 성취가 쌓이면 자신의 삶에 대한 자부심이 생깁니다. 여러분도 매일 한 가지 작은 목표를 세워보세요. 오늘은 옷장 정리를 하겠다. 내일은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를 하겠다. 모레는 새로운 요리법을 시도해보겠다. 이런 작은 성취들이 모여 우리의 하루를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넷째, 신체 건강 관리가 정신 건강에 직결됩니다. 우리 몸과 마음은 별개가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해질 수 있죠.
76세 김할머니는 매일 아침 집 근처 공원에서 국학기공을 하십니다. 처음에는 무릎도 아프고 귀찮아서 자주 빼먹었다고 해요. 그런데 꾸준히 하다 보니 몸이 가벼워지는 것은 물론 마음도 한결 편안해졌답니다. 특히 같이 기공하는 사람들과 운동 후 차 한 잔 나누는 시간이 생겨 이제는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되었다고 하셨어요. 운동은 우리 뇌의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과 엔도르핀을 분비하게 합니다. 어려운 운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매일 20분씩 걷기만 해도 우울감이 30%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걷기 어려우시다면 앉아서 하는 스트레칭도 좋습니다. 다섯째,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린 연구 결과에서도 혼자 사는 것 자체보다 고립감이 정신 건강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혼자 살아도 사회적 연결이 잘 되어 있으면 정신 건강에 큰 문제가 없다는 거죠. 74살 이 할아버지의 사례를 소개해드릴게요. 할아버지는 은퇴 후 고향으로 내려와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되어 많이 힘들어했대요. 그러다 우연히 마을 게시판에서 동네 역사 모임이라는 소식을 보게 되었습니다. 고향의 역사와 예시이야기를 수집하고 기록하는 모임이었죠. 할아버지는 용기를 내어 참석했고 어릴 적 들었던 마을 이야기들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그 모임의 중심인물이 되었고 젊은 사람들까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모인다고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같이 있을 줄 몰랐다고 할아버지는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도 관심사에 맞는 모임을 찾아보세요.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다양한 모임이 있습니다. 책 읽는 모임, 뜨개질 모임, 등산 모임, 요리 모임.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여섯째, 디지털 소통도 적극 활용해보세요. 코로나 이후 많은 노년층이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통한 소통에 익숙해졌습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멀리 있는 가족, 친구들과 연결되는 좋은 방법이죠. 78살 박 할머니는 매주 일요일 저녁 8시에 자녀, 손주들과 화상통화를 합니다. 서울, 부산, 심지어 미국에 있는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시간이죠. 할머니는 이 시간을 위해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들을 메모해 두셨다가 이야기한답니다. 얼굴 보며 이야기하니 정말 옆에 있는 것 같아 좋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나 유튜브 등 다양한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요즘은 노인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서 무료로 스마트폰 교육을 진행하는 곳이 많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 잘 아시죠? 일곱째, 전문적인 도움을 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울함이나 불안이 계속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정신 건강도 신체 건강과 마찬가지로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70세 최 할아버지는 배우자를 잃은 후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들어 그런 거지라고 생각했지만 증상이 나아지지 않자 용기를 내어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았습니다. 적절한 상담과 치료를 받은 후 할아버지는 다시 활기를 찾았고 지금은 같은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자조 모임을 이끌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나 노인복지관에서도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필요하다면 도움을 청하는 것도 용기입니다. 여덟째, 작은 기쁨을 매일 찾아보세요. 행복은 거창한 것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일상의 작은 순간들에서 기쁨을 발견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69살 윤할머니는 매일 아침 커튼을 열며 하루를 시작하는데 그때마다 오늘도 좋은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하신대요. 창밖 나무에 앉은 새를 보며 미소 짓고 이웃에게서 받은 김치 한 조각에 감사하며 텔레비전에서 들려오는 옛 노래에 흥얼거리는 이런 작은 기쁨들이 모여 할머니의 하루를 풍요롭게 만듭니다. 여러분도 하루에 3가지씩 감사한 일을 찾아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점점 더 많은 기쁨의 순간들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아홉째, 충분한 수면과 균형 잡힌 식사가 정신 건강의 기본입니다. 나이가 들면 수면 패턴이 바뀌고 식욕도 변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규칙적인 수면과 영양가 있는 식사는 정신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73세 정 할머니는 젊었을 때부터 불면증에 시달렸는데
은퇴 후 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되면서 낮에도 기운이 없고 짜증이 늘었대요. 그러다 의사의 조언을 듣고 수면 위생이라는 것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기, 자기 전 따뜻한 물로 목욕하기, 카페인 피하기, 저녁에 스마트폰 보지 않기. 이런 작은 습관들을 지키다 보니 수면의 질이 좋아졌고 그에 따라 기분도 나아졌다고 합니다. 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살다 보면 누구 먹여주는 것도 아닌데 하며 대충 끼니를 때우기 쉽습니다. 하지만 몸에 좋은 음식이 마음에도 좋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하루 한 끼라도 제대로 차려 먹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마지막으로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혼자 사는 시간은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돌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72살 김 선생님은 퇴직 후 처음으로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평생 가족과 직장에 헌신하다가 비로소 자신을 돌아볼 여유가 생긴 거죠. 선생님은 매일 저녁 침대에 누워 그날 있었던 일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답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솔직하게 느껴보고 때로는 울기도 하고 때로는 웃기도 하면서 자신의 마음과 대화한다고 해요. 젊었을 때는 감정을 표현하는 게 약해 보일까봐 늘 억눌렀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화나면 화난다고 슬프면 슬프다고 인정하는 거죠. 그러고 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지는 연습을 해보세요. 혼자 있는 시간은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지금까지 혼자 살면서도 정신 건강을 지키는 10가지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행복해질 수는 없으니까요. 여러분만의 작은 행복을 찾아보세요. 그것이 정원 가꾸기든 글쓰기든 요리든 음악 감상이든 여러분이 진정으로 즐길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정신 건강을 지키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숭실대, 성균관대, 독일 샤리테 의대 연구진의 대규모 연구 결과를 통해 혼자 사는 성인, 특히 노년층이 겪을 수 있는 정신 건강의 위험성과 그 위험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혼자 살아도 마음까지 혼자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을 때 가장 건강하고 행복합니다. 한 노인복지관 선생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사람은 늙어가면서 3가지를 잃어갑니다. 기억력, 이름, 그리고 3번째는 잊어버렸네요. 유머러스한 말씀 뒤에 진지하게 덧붙이셨습니다. 하지만 절대 잃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관계입니다. 우리가 나이 들면서 많은 것을 잃어가지만 관계만큼은 우리의 의지로 지켜나갈 수 있고 그 관계가 우리를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78세장 할머니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50년 넘게 살던 시골 마을에 홀로 남은 할머니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날 텃밭 가꾸는 법을 배우려는 귀촌한 젊은 부부가 찾아왔고 할머니는 농사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장 할머니의 농사 학교가 열립니다. 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알던 것들이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어요. 사람들이 찾아오니 아침에 일어나는 게 기다려지고 약도 덜 먹게 됐어요. 이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경험, 지혜, 시간, 관심. 이러한 나눔을 통해 외로움을 이기고 삶의 의미를 다시 찾게 됩니다. 혹시 지금 혼자 계시고 마음이 무겁다면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아침에 창문을 열어 바람을 느끼고 동네 한 바퀴를 걷고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하고 지역 복지관 프로그램을 알아보세요. 모든 변화는 작은 한 걸음에서 시작됩니다. 연구 결과는 분명 우려스럽습니다. 혼자 사는 성인, 특히 우울증이나 불안을 가진 분들의 자살 위험이 높다는 사실은 가볍게 넘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예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울증과 불안은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으며 사회적 고립은 의식적인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든 새로운 선택을 하고 새로운 관계를 맺고
새로운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주변에 혼자 계신 어르신이 있다면 오늘 방문하거나 전화 한 통 드려보세요. 단순한 인사가 누군가에게는 하루를 밝히는 햇살이 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게도 친절하게 대해주세요. 완벽할 필요도 항상 씩씩할 필요도 없습니다. 때로는 외롭고 슬픈 것도 자연스럽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감정에 압도되지 않고 도움을 청할 줄 아는 지혜입니다. 인생의 모든 시기에는 각자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노년기도 그 자체로 충만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여도 외롭지 않고 여전히 배우고 성장하며 오늘의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곁에는 여러분을 걱정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다음 시간에는 노년기 건강한 식생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나눠주시면 다음 영상에 반영하겠습니다. 더욱더 좋은 정보로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